어제 트럼프가 연설에서 앞으로 2주에서 3주 안에 이란전 마무리에 대한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언지를 줬었던 백악관 관계자 누굽니까? 대놓고 구라를 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제 연설에서 휴전은커녕 앞으로 2주에서 3주 내로 이란을 더 강하게 때려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을 했는데요. 이미 이란 내에 있는 핵시설을 초토화시켰으며 앞으로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데 이어가지고 이란에서 가장 큰 다리 교량을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 군대가 해당 교량을 통해 가지고 미사일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공격을 한 것이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었는데요. 정말로 미국이 이란의 발전소 등등을 공격하게 된다면 이란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복구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큰 피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란에 있는 시민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지니까 완전히 정말 죽기 살기로 끝까지 가게 될 텐데 부디 그런 상황까지는 꼭 오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라고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란은 개방했는데 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나가려면 통행세를 내라, 배럴당 1달러를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결제 비용은 위안화나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매체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도 통행세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일단 확실히 확인된 것은 중국의 위안화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배럴당 1달러? 야 그거 좀 싼 거 아니야? 아닙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 같은 경우는 평균 200만 배럴을 싣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만 달러를 걷겠다라는 것이죠. 30억 원 내놔. 그러면서 이란은 유럽 국가들이든 아시아 국가들이든 중동 국가들이든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고 싶으면 우리와 협의를 하라. 우리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연락주세요 라고 또 광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렸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닫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트럼프가 요구한 대로 일단 열긴 열었습니다. 통행세를 내야 되긴 하지만은 열긴 열었다. 과연 그는 이걸로 만족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완벽하게 미국이 통제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게 될 것인가? 미국 기준으로는 내일이 금요일인데요. 부활절이 있는 주의 금요일엔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합니다.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을 틈타가지고 미국이 지상전을 개시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 또한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숫자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2년 내 최저다. 예상치를 하회해가지고 고용시장에 저채용 및 저해고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데이터를 보시면은 예상치가 21만 2천 건이었었는데 20만 2천 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해고도 좀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 글쎄요. 어제만 해도 오라클에서 3만 명 해고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미국인들이 올린 틱톡을 보면은 가짜 잡포스팅 구인이 너무 많답니다. 진짜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또 고용주 입장에서는 모든 지원자들이 AI로 이력서를 만들기 때문에 이력서 구분하는 것도 힘들고 지원자들이 또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채용 과정도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거 그래도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어제 트럼프 연설 이후에는 큰 폭으로 하락했었는데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 그래도 열린다라는 소식과 함께 반등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긴 한데 자 글쎄요. 그래도 일단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금값이 또 크게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 지수는 다시 한번 1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희망을 품었었던 비트코인도 어제 호되게 당하면서 다시 한번 65,000달러대까지 떨어졌었다가 지금은 66,674달러, 이더리움은 2,045달러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소식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베어 플래그 위로 올라갔었다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 큰 하락이 나오는 프랙탈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자 결국 비트코인은 조만간에 큰 폭으로 다시 떨어지고 말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장세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신 이 아람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람님도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도 계속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람님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금 시기를 잘 견디셔가지고 나중에 큰 수익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가 미국에서 신탁회사 설립을 위한 조건부 승인을 획득을 했으나 은행 설립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승인을 통해서 고객들을 대신 다양한 유형의 자산들을 수탁할 때 연방 규제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근데 코인베이스는 본인들이 은행이 돼버리면은 마음껏 원하는 대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은행 되기는 또 거부하는 것인지. 한편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에 새롭게 수정이 된 스테이블 코인 이자 관련된 법안 초안을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은행업계는 미국 기준으로 3일 검토에 들어갈 예정. 과연 이 두 집단은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엿가락처럼 늘어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하루빨리 통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USDC의 발행사죠. 서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이 비트코인 1:1 담보 서클 비트코인, 랩핑된 비트코인을 출시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야, 서클도 비트코인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비트코인의 생태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제 자금 유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1억 7,376만 달러가 빠져나간 가운데 블랙락에서 유출된 물량은 8,656만 달러. 더욱더 많은 자금을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시킬 가능성을 보여준 모건 스탠리의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SEC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4월 8일 정도 상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파트 분석가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스트레터지인 메타플래닛은 올해 1분기 동안 비트코인 5,075개를 추매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평단가는 꽤 높습니다. 78,000달러. 그래도 곤두박질 쳤었던 스트레터지에 비해 가지고 주가는 2%밖에 안 떨어졌었다라고 하네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은 메타플래닛과 비트코인에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다음으로는 온체인 분석가들의 비트코인 바닥에 관련된 예상. 당연히 그 누구도 정확한 바닥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비트코인 바닥 구간에 근접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리얼비전TV의 제이미 쿠츠 분석가, 비트코인의 과매도 및 과매수 영역을 판단하는 지표인 MVRV G-스코어는 과거 사이클의 실제 저점보다 몇 주 혹은 몇 달 앞서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바닥권에 근접해 있다는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살살 줍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온체인 분석업체인 글래스노드 또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현 시가총액 기반 보유기간 분포 지표를 봤을 때 비트코인 장투자들이 지금 현재 총 공급량의 무려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과거 약세장 바닥에서 나타났었던 85%에 근접한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이 바닥 구간에 가까워진 것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다만 바닥에 가깝다 할지라도 바닥이 찍힌다 할지라도 본격적인 상승 전환 전까지는 수개월의 횡보가 선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바닥에 가깝지만은 추가적인 하락 또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하면서 투자를 이어가면 되겠다. 특히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말 그대로 전 세계가 호떡 뒤집히듯이 뒤집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주의를 해야만 되겠죠. 특히나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이 베어 플래그 위로 상단 위로 올라가기 위한 비트코인의 도전이 다시 한번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결국 하락 패턴의 연속 2022년도 프랙탈이 재현이 되면서 추가적인 큰 하락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데 많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비트코인, 또 얄궂게 그 타이밍에 트럼프가 또 껴있어가지고 이 또람프 때문에 시장 망한다라는 원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인컴샤크 분석가는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지 않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슈퍼트렌드 지지구간이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큰 하락보다는 횡보가 이어지면서 서서히 바닥을 다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관건은 슈퍼트렌드 상의 지지구간 65,000달러 중후반 구간이 버텨줄 수 있느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만 버텨줄 수 있다라면 5만 달러 근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뒤로 한 채 비트가 유유히 상승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 다음으로 지금 현재 X 트위터가 맛이 가가지고 로딩이 안 되는데요. 카스틸로 트레이딩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어제 그래도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고 그나마 반등할 수 있었던 그 근거에는 바이낸스에서의 매도가 적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바이낸스 쪽에서 많은 매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또람프가 그래 호르무즈 해협 그래도 열었으니까 철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상황이 괜찮지 않을까.
반대로 주말부터 지상전 들어가게 되면은 미국 증시는 닫혀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만 또 혼자서 겁나게 처맞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CME 갭 언제 없어지느냐. 원래는 올해부터 바로 사라질 줄 알았건만 3월부터라도 사라질 줄 알았건만 5월 29일이랍니다. 그때부터 24시간 선물 및 옵션 거래를 지원하겠다. 미국 증시도 조만간 24시간 돌아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언제부터 실행이 될 것인지. 마지막으로는 이더리움 현물 ETF 702만 달러가 유출, 블랙락에서는 3215만 달러가 빠져나갔었으나 블랙락의 스테이킹 이더리움 현물 ETF에는 548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은 전세계 경제와 안녕을 위해서라도 이 전쟁 상황 하루빨리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광주뜻을 통해서 채널 지원 꼭 부탁을 드리며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